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10척에 미사일 공격을 시도해서 원유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We reckon that a 20% increase in oil, very importantly that's sustained, could then lead to this aggregate 2% impact on earnings for the full year with a lot of interregional differentiation. But I really want to emphasize that so much depends upon the duration of this, because if this is just sort of a short, sharp spike where it's a 1 month or 6 week conflict, then that's going to subside and the fundamental impact would not be that great. 네,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분쟁 지속 기간에 초점을 맞추는 듯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해진 가운데 글로벌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든 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연구위원님도 오늘 시장 같은 흐름은 처음 보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13년 있었는데 네. 저도 처음 하루 만에 10% 넘게 코스피가 하락하는 거는 좀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시장도 많이 빠졌고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매크로 이슈들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그 연결고리들 풀어가면서 시장 솔루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밤 미국 증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인 데에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의의를 뒀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3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박스권 흐름에 좀 갇혀 있었습니다. 한 6,700에서 S&P 500 기준으로 한 7,300 기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한국장에 비해서는 수급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AI 수익성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로 인해서 뭐 선물 시장이 2%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그렇게 좀 선물 시장이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장과는 다르게 좀 박스권을 좀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까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또 리포트도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전쟁 뭐 단기, 중기, 그리고 더 장기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들 해주셨던데,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어떤 식의 변화들을 보이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결과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지금 국면이지 뭔가 전망을 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4주 동안은 굉장한 공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4주를 단기로 잡고 이 단기의 4주간이 가장 불확실성이 높고 또 공습도 강하고 서로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4주를 단기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을 중기로 보면서 그때는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는 결국에는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란을 흡수해서 오히려 유가가 내려가던가 아니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유가가 오히려 $100 이상, $110 이상 올라가거나, 이게 이제 결정되는 순간이 이제 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단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나 시장 상황이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주시는 거 이제 어제 내주셔가지고 저도 쭉 봤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하메네이 후계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즈타바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차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란은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는 않을 거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금 더 크게 빠진 것 같고 유가도 좀 오른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라라자니라고 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 좀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겠다. 이 라라자니 같은 경우는 2015년에도 또 협상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단기에서도 좀 4주 동안에도 그렇게
각박하게 뭐 워스트 시나리오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차남인 아들이 그쵸. 후계를 잇게 되면은 이란에서는 이제 강경하게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이를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순 회장도 이제 추출한 마당에 아무래도 이 아들까지도 아마 위협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신변이 아마 중요할 것 같고 네. 이 아들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가는지 아니면 뭐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추출을 당하든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에서 봤을 때 리포트를 보기 전까지는 사실 리더 자체가 이 차남이 되느냐 아니면 호메이니 손자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리포트에서 보면 실무진이 되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라리자니가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 서는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리더 자체보다 라리자니 여기에 우리는 이 뉴스를 볼 때 여기를 더 주목하면 되는 걸까요? 실질적인 리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란은 그래서 누가 리더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 외교부 장관이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실무를 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라라자니가 조금 더 파워를 쓸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건 주식시장 입장에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공격을 받은 지 이 4주 동안에 공습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리자니도 뭔가 이렇게 좀 우호적인 미국의 우호적이거나 뭔가 협상을 할 만한 그런 힌트를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축출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리자니도 아마 굉장히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일 것 같고 4주 동안에는 아마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 코스로 봐야 됩니까? 이걸 최소 중기 정도로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사실 맞추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근데 트럼프의 코멘트들을 보면 자신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란도 그래 보이긴 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가 좀 간과했던 부분은 이제 베네수엘라로 인해서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란에 대한 정권 흡수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마네이를 바로 사망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당연히 저희가 중장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벤트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희는 유가도 이제 4주 정도 그쵸. 이후에는 좀 완화가 될 거고 이 이벤트도 한 4주 이후에는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협상의 테이블에 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게 중기까지 그리고 장기까지 계속 가는 흐름보다는 단기 한 4주 정도로만 보고 있는 이벤트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는데 이 4주 정도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조금은 그 방향성이 한 1, 2주 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까요? 블룸버그는 뭐 108달러도 얘기하는데요. 이러면 전쟁 전보다 한 80% 오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에는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빨리 풀리면 풀릴수록 유가는 안정화가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늦게 풀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100달러는 당연한 거고 뭐 120달러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트럼프가 그걸 뭐 4주 이상, 뭐 6개월 이상 그렇게 계속 해협이 중단되게끔 놔두지는 절대 그쵸.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유가 역시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뚫리게 되면은 조금씩 유조선이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좀 가파르게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지금 여기가 이란이 봉쇄를 푸느냐 마느냐 요거 일단 해소되면 시장에서 아마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시그널은 연구위원님 뭘로 보십니까? 저도 오늘 방송 브리핑으로는 이란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저도 오늘 좀 주된 포인트로 봤어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유조선이 잘 안 건너니까 네. 발사하는 것도 좀 줄어들지 않는가. 아, 오히려 그래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이란이 군사적 역량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어요. 이란의 군사 영역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미국의 군사
카팍스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란이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네. 강대강으로 계속 장기화되는 게 이란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이란은 거의 죽기 살기로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밖에서 외부에서 거의 지상전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란이 불리한 입장인데 여기서 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될 수 있다의 시그널의 첫 번째는 지상전에 대한 미군의 투입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혀 없다고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봉쇄 장기화 가능성은 저희가 적게 보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런 뭔가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물가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물가요. 네, 지금 혹시 뭐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얘기가 네. 나오는데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건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이미 미국의 PPI, 그러니까 도매물가 지수가 2개월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 도매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이제 가격 정가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란 이슈가 터지면서 아마 그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유가가 이제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스태그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부담이 있는 기업들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을 바꾸는 데까지 맞아요.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많이 2% 이상 하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거론이 될 수 있겠군요.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경기 악화가 계속 좀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장이 좀 이 정도였나요? 좀 진퇴양난이 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미국 주식이 사실 트럼프가 그 유조선을 호위한다라고 해서 그거 반영해서 낙폭을 좀 축소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유가도 72달러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을 보니까 다시 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근데 이 호위라는 코멘트를 처음엔 좋게 받아든 것 같은데 지금 글쎄 또 약효가 좀 떨어졌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유조선을 호위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 같이 그 현실성이라는 게 네. 좀 떨어지니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위보다는 이제 정말 안정한 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유조선이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채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요? 국채도 사실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도 같이 물가에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연준에서도 이 물가에 의해서 긴축을 오히려 시작해야 되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슈에 대한 거론도 막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물가가 올라와서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이 맞지만 물가가 올라오게 되면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기 국채는 올라가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트럼프가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아마 GDP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금리가 지금은 10년물이랑 2년물이랑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10년물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아마 거기서 트럼프는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미국 정부 차원에서 뭐 이제 금리의 하락,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가능성을 좀 더 내려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겠죠. 가능성이 지금 희박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오고 유가가 만약 70달러 선을 유지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유가 상승률이 거의 5%가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물가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튈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2025년 6월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핵시설 공격했을 때 유가가 튀면서 이제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 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금방 유가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적어도 4주 동안은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작년 6월보다는 좀 길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연준이 이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아마 지켜보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긴축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투자 전략들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낮아지고 하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뭔가 안전자산이나 이쪽 비중을 더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보고 그조차도 결정을 해야 되는 또 걸까요? 안전자산이 요새 안전자산 같지가 않아가지고 금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네. 달러는 오르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 이벤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꾼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과도하게 하락하는데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고 이제 저희가 전쟁까지 뭐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오히려 바닥을 좀 지켜보면서 담아가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요. 이 하방 지지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패닉셀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화되기는 이란이랑 미국 모두에게 너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는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좀 해결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좀 유가의 영향을 좀 덜 받지만 성장주라던가 아니면 펀더멘털이 견조한 대형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담아가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미국 빅테크는 접근이 너무나도 괜찮은 시기가 좀 돌아왔다. 뭐 지금 당장보다는 저희가 4주라는 기간이 있고 또 굉장히 공습이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올 네. 거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조금씩 내릴 때마다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빅테크 내에서도 좀 반도체 중심이라던가 아니면은 AI 수익 활성화에 좀 더 기대가 높은 알파벳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경기 민감한 테슬라나 뭐 아마존보다는 좀 더 차별화돼서 M7도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7만큼 국내에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네. 지금 또 전쟁이 나가지고 팔란티어의 재평가 이야기가 솔솔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좀 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 월보 오늘 나갔는데요. 팔란티어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내려왔던 팔란티어가 말씀하신 대로 방산에 대한 보안 쪽에서 두드러지게 저희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에 대한 우려에서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좀 논외로 데이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로 대체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오히려 지금 사셔도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카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고 시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저희가 전쟁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혹시 전쟁 말고도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쟁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또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 하면은 뭐 오늘 발표나는 브로드컴 뭐 실적이라던가 저희가 항상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을 박스권으로 밀어 넣었던 이 AI에 대한 관련한 기업들의 마진 그리고 캐펙스 투자 그리고 수익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특히 매출이랑 캐펙스가 아니라 EPS 그리고 마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네. 야, 이- 전쟁 오늘 아니었으면. 저녁에. 네. 이거 전쟁 아니었으면 아마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됐고 내일도 우리 시장에 중요한 재료로 작용됐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땐 조용히 또 네. 묻히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후에 또 뭐 아까 안전자산 이야기 나와서 비트코인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네. 1%대로. 코인 굉장히 많이 내려서 아마 좀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 이슈나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터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코인에 대한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비트코인 아직 그 또 최근에 떨어졌는데도 매력도는 금보다는 덜하다. 그렇죠. 코인이 기존에 좀 많이 내려갔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슈퍼컴퓨터, 예. 이런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 때문이잖아요. 크립토가 굉장히 빠르게 뭐 암호화가 해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소프트웨어도 잡아먹은 AI가 뭐 코인까지도 뭐 잡아먹는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오히려 금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노하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